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인기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석사 출신 개그맨이라고, 법대 출신 개그맨이라고 나름 학력을 이용한 어필을 좀 해왔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어필이 안 됐었군요. 다행입니다. 왜냐? 지금 저는요, 이곳 카이스트에 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과천들, 과학 천재들 지금 제 앞에 다 앉아 계시고요. 왠지 모르게 사실 이렇게 어깨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 저희 사이언스 채널이랑 정말 굉장히 딱 맞아떨어진 이곳에 온 만큼 알찬 창업 정보와 강연으로 여러분께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로 성공 포인트 쪽쪽. 자, 여러분께 쪽집게처럼 찝어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카이스트가 낳은 최고의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한재선 파트너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자,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재선 파트너님. 제가 TV에서 뵀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화면이 좀 더 나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훨씬 나으시네요. 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왜 놀라셨나요? 안경 쓰시죠? 자, 알겠어요. 자, 우리 한재선 파트너 표정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홈그라운드에 오셔서 어떤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시고 얼마 만에 이곳에 오시게 된 건가요?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됐고요. 네네. 그 사이에도 이제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자주 와가지고 같이 인터랙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별로 오셔서 감회가 새롭진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한 2달 전에도 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진 않은데 여기 오면 항상 집에 온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예전 학생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그럼 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드시면 여기서 좀 주무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녹화 마치고. 알겠습니다. 자, 카이스트에서 또 창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자, 이곳에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창업을 하면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인재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구해서 팀을 짜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창업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할 때도 그렇고 이 가까이에 좋은 인재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멋지고 좋은 부탁을 드리면서요.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분입니다. 의료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주목받고 계시는 정희두 대표님을 모셔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리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는 처음 오시게 된 건가요?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주로 병원에서만 살았고요. 병원에서요? 네. 환자로 사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학교는 어딜? 네, 관악 쪽에 있는 학교 나왔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네네. 낙성대. 네. 미안합니다.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자, 우리 서울대를 나오셨고요. 외과 의사 출신이십니다. 드라마에서 보던 정말 멋진 의사의 그런 스펙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하시고요. 그만두시고 창업을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네, 저희 장모님하고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 전 장모님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이게 외과 의사가 네.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항상 어떤 수술 합병증이나 아니면 환자분이 잘못될까봐 하는 네. 부담을 항상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네. 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훨씬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찾아서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우리 한재선 파트너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이에요. 의대를 나오셨어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진로를 확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거 어드바이저로서? 못하겠죠. 아마도. 예.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의사 기간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 하셨다가 중단을 하셔가지고 또 나이도 있으신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라고 굉장히 흔한 케이스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특이한 케이스. 네, 일단 의료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으면 만화 이런 게 좀 연상이 되는데 그게 뭔지도 일단 강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의료 애니메이션이란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가시면 어떤 질병이나 진단이나 아니면은 검사 수술 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듣게 되시는데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걸 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 같은 건 좀 잘 그리시나 보네요. 네. 예. 근데 야, 할 줄 아는 게 많으세요. 야, 진짜 사실 의사 선생님이 5번 척추가 어떻고 담낭 용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게 환자가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요거 아이템 굉장히 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 때 애니메이션도 잠깐 보여주실 건가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정희두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국내에서 3번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1억, 7억, 10억 이렇게 5년 동안 3번에 걸쳐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비즈니스를 글로벌하게 진출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위한 후속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그걸 바탕으로 미국에서 최소한 시리즈 A, B, C 해서 3번 정도의 추가 유치를 추가로 받아야 어떤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제가 그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참 더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스타트업을 하실 때 투자 유치가 곧 성공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해야 그때부터 정말 수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창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자 유치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업 계획서가 일반적으로 쓰는 서식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프로블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의 그 투자 유치는 50% 정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외과의사 생활을 하면서 실은 제가 수술하는데 쓴 시간보다 어쩌면 환자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 병에 대해 설명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수술하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난리치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쓴 시간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 동료 의사나 간호사분들 다 똑같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 자체가 병원별로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심지어 국가별로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IT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기술도 적용하지 않고 비디오나 아니면 뭐 어떤 클라우드 등등의 리소스를 전혀 동원하지 않은 채로 정말 4,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러고 있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분한테 그 설명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인가 하면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웃집에 환갑지난 아주머니한테 상대성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분이 충분히 이해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의사들이 환자한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을 진료실 PC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의사가 환자분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동영상을 보시죠. 이렇게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분한테 SMS를 통해서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면 스마트폰에서 보시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라면 PC에서 그 주소를 입력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론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거를 2005년 정도에 기획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한테 이메일로 애니메이션을 약 처방하듯이 쏴주는 기능을 만들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 세상이 바뀌면서 제가 원하는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2009년부터 스마트폰이 보급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에 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별로 안 아파 보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의사가 설명한 내용도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비디오를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망막열공이라는 병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계신 이제 환자분이라고 치고요. 환자분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약간 침침한 것 같은데 근데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망막열공이라는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네, 리액션이 안 좋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망막열공이라는 게 뭔가 하면 눈 안에 유리체라는 투명한 물질이 채우고 있는데 그 물질이 변성이 되면서 눈 뒤에 있는 망막이라는 조직을 끌어당기면서 망막이 찢어질 수 있는데 이게 망막열공이고요. 이게 확산되면서 망막이 떨어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실명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머릿속이 하얘진 거를 알면서도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설명에 대한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말씀을 드릴 때 뭔가 머릿속에 다들 망막열공이라는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시죠.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은 안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유리체를 통과한 다음 망막에 상을 맺으며 망막의 시세포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시신경을 통해 시각 중추로 전달되어 영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노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리체가 액화되면 유리체의 뒷부분이 망막에서 분리되는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망막의 일부분이 찢어지는 망막열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망막열공을 그대로 방치하면 액화된 유리체가 망막과 맥락막 사이로 침투하면서
망막 박리로 진행하여 급격한 시력 소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골드러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골드러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갔을 때 사실은 정말 돈을 번 사람들은 그 금을 캐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를 캐치해서 청바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쓸 연장, 그 다음에 뭐 포장마차, 텐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각자 전문 영역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영역에서 나와 내 동료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가려운지를 먼저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그냥 찾아보면 당연히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을 컨버전 시키고 거기에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의 솔루션을 찾아낸 다음에 그 솔루션이 어느 정도의 리소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어서 얼마를 투자받았을 때 어느 정도 레벨까지를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간단한 엑셀표 등으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변 동료분들께 보여드린 후에 주변의 동료분들이 다 어그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1차적인 엔젤 단계의 투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를 받고 또 그 다음 단계의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 첫 단계에서 여러분이 하신 그 시뮬레이션 과정을 정말 MBA 출신의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큰 단위의 투자 유치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살려서 현재 느끼시는 그 문제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신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면 충분히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자, 진짜 이렇게 아까 영상을 보니까 왜 의사의 100마디 말보다 정말 쉬운 애니메이션 하나면 된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을 정말 몸소 실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 정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얘기인데요.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 정도 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작년 기준으로는 5억 정도 되고요. 5억이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 경우에는 매출 자체보다도 네네. 어떤 특정한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을 네. 얼마나 확실하게 장악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출보다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도 매출 자체보다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병원들이 네. 저희 서비스들을 쓰도록 만드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작년에 5억을 버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식구가 많아요. 예. 이렇게 사실 모르고 뛰어든 창업자보다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재성 파트너님 어떻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당연히 자기 전문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잘하는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시는 분을 같이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네. 그쪽을 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료 그리고 스포츠 뭐 이런 걸 보면요, 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잖아요. 이런 전문 분야에 관련된 창업을 시작을 할 때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된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 시장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최대한 돈을 벌 수 있는 게 얼만큼일까라는 것을 미리 산정을 해보고 네. 그리고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포츠나 의료나 또는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이 최근에 스타트업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IT 쪽하고 많이 결합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IT 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모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파트너십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뭐 일본, 미국으로 쭉쭉 뻗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외국에서도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에 훨씬 저희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다 한국말을 쓰지만 미국 같으면 여러 개 언어를 쓰다 보니 의사와 환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어떤 의사의 설명 업무가 더 과중하게 부과되는 선진국 쪽에서 서비스를 론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월드 사업가로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첫 번째 강연 분자부터 굉장히 셉니다. 정말 재밌고 멋진 강연 잘 들었고요. 자,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창업으로 인한 제2의 인생, 내 삶을 더욱 짜릿하게 만드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도전은 허하되 무모한 도전은 절대 불허하다는 게 이 창업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정희도 대표님처럼 구체적인 꿈이 그려졌을 때 그때가 과감한 도전의 시작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카이스트의 대학원생이라고 들었어요. 카이스트 선배님 아니세요? 아, 제 제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도망가고 싶어요. 매년 4만 5천 명 정도의 신진 예술 작가들, 특히 미술계의 작가들이 생성된다고 해요. 두세 명 정도는 연수입이 0원이에요.